증여 세상 성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세. 네, 세상의 모든 세금 이야기를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입니다. 자, 수남,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절세 전략을 좀 따져볼 텐데 이게 권리 형태, 취득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좀 복잡해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런 네. 분들이 오늘 방송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관련 상담이 좀 늘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나요? 우선 이제 양도 시점에 따라서 세금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양도 시점을 언제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 사는 것이 또 유리한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1+1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1+1이 요즘 받는 분들이 많아요. 아, 입주권을 이제 원 맞습니다. 플러스 두 개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에 더해서 이제 받는 입주권인데 네. 큰 주택 하나가 아니고 이를테면 작은 주택 두 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받는 거예요. 예, 전용 면적이라든지 감정 평가액이 두 채가 나오면 예. 두 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법상으로는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예. 투자 목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 세법상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려고 네. 분양 신청하기 전에 상담들이 꽤 많습니다. 네. 자, 기존 주택이 있었던 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입주권 형태로 취득한 분들도 이것도 결국 집인데 네. 같은 집인데 이게 왜 취득 시점, 권리 형태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요게 기본적으로요. 네.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부동산이었는데 일정 시점에서 이거 입주권으로 권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다음에 또 일정 시점에서 다시 또 부동산으로 또 바뀌거든요. 예.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이냐 입주권이냐에 따라서 예. 양도차익 계산도 다르고 비과세 판정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세법상 이게 네. 주택으로 볼 건지 그냥 이제 취득한 권리로 보는지 이 부분에 네, 네. 따라서 갈라진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채 사가지고 취득 보유 양도 시점이 아무 보면 전부 다 부동산이고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죠. 네, 네, 근데 네. 이렇게 가져가면 형태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 네, 또 네. 이제 세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복잡하다. 네, 조금이나마 이 복잡성을 해소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방송 예.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좀 포인트를 미리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형태가 변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이라고요. 예. 그다음에 준공이거든요. 관리처분이 떨어지는 순간 네. 입주권으로 바뀌고 네. 준공이 되면 다시 부동산이 또 바뀌는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파냐에 따라서 예. 양도차익 계산이 달라져 버리고 어허. 또 어느 시점에 사가지고 어느 점 파냐에 따라서 비과세 판정이 또 달라지거든요. 예. 요거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네, 네. 자, 네. 첫 번째 포인트. 그렇다면 네. 이제 관리처분 인가 그리고 준공일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텐데 네. 이제 관리처분, 관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관처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네.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의 갈림길이 될 정도로 중요한 건데 네.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관리처분이라는 개념은 예. 이제 종전 부동산을 갖고 있던 분들이 조합에다 현물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게 되면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받게 되겠죠. 이걸 조합은 지위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먼저 이루어야 되겠죠. 예. 그걸 우리가 권리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지분을 말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완성된 부동산을 받으면 분양가액이 결정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돈을 내야 될 금액이 나오는 예.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권리가액이 더 높으면 내가 갖고 있던 가치가 더 높은 거니까 네. 청산금을 받는 거고요. 네, 도로 돌려받는 부분들이 받는 거고 분양가액이 더 높으면 추가 분담금을 내는 구조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달라지지만은 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관리처분이 떨어지는 순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돼 버려요. 결국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점상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이 부동산 형태였는데 입주권의 형태로 권리가 변화하는 그 시점.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준공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준공이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예. 그 동안에 권리로 취급돼 있던 입주권이 완성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인 부동산 형태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럼 또 여기에서도 한 차례 권리 형태의 변화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또 권리가 부동산으로 다시 바뀌는 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위가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자, 이 세법상 주권이 지위가 다시 달라져 건물이 되고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그 기점은 두 번.
관리처분 네. 인가가 이루어지는 시점 전후의 거래가 좀 다를 것이고 네. 또 준공일 전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다르고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게 되는 지금 세금의 규모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엄청나게 차이 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주거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 볼 건 장특공제.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부동산인 상태에서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샀을 때도 부동산이고 예. 팔았을 때도 부동산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전체 대해서 해줘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산을 한다는 거죠. 통산해줘요. 네. 근데 문제는 관리처분이 떨어지고 준공 전에는 입주권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권리로 바뀌어버렸는데 네. 이때 양도가 이루어지면은 예. 관처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줘 버려요.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 맞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나요?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취득일로부터 관처일까지 양도 차익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권리가액을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대부분 양도 차익이 관처일부터 양도일까지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여기서 장독공제를 못 받아버리니까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관처나기 직전에 팔아야지 관처나기 직후에 팔면은 똑같은 금액을 팔았다 하더라도 예. 세부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제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 시기를 놓쳤다면 결국 준공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서 부동산으로 변한 상태에서 양도를 하셔야만이 예.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져볼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양도 때 많이들 신경 쓰시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이 부분인데 네. 이것도 지금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걸까요? 일단 관처가 나기 전까지는 네.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과세 특례가 8가지가 있는데 그런 혜택들을 다 받아갈 수가 있는데 그랬는데. 관처가 나는 순간에 네. 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죠. 예, 사는 형태는 동일한데도 집이니까. 불구하고 네.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했다는 이유로 예, 주택에서 사라져 버려요, 혜택이. 대신 비과세는 해주지만 예. 아까 말씀 8가지 특혜 중에서 네, 네. 7가지는 하나도 안 해주고 한 가지만 해줍니다. 어. 즉 일시적 1세대 2주택 네. 이 특례 요건만 비과세를 해주고 다른 특례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못 받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상속주택이라든지 동거봉합 합가라든지 혼인합가라든지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특례 혜택들은 하나도 못 받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와버리는 겁니다. 기존의 이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고 있던 사람도 이 시점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있다는 돼버립니다. 이야기 있네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두 가지가 다른 건가 비슷한 개념인가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원래는 만약에- 사업시행 자체가 모법이 달랐어요. 재건축은 주택법에서 했고 예.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을 했는데 이게 2003년 7월 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법령은 통합이 됐는데 이게 조합원 형태가 달라요. 음. 재건축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예. 지금 방배 5구역처럼 단독 필지가 비슷한 형태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옥수동 같은 데 보면은 다가구 주택도 있죠, 다세대 주택도 있죠, 무가 주택도 있죠, 상가도 있죠, 공장도 있죠, 막 섞여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다 대부분 재개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나중에 팔 때 비과세 요건 달라지죠, 장특공제 달라지죠, 세율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액 계산에서는 네. 절차는 비슷하지만 네. 세부담 차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건축 하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이런 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거는 네. 언제 앞에서 얼마 살았고 뒤에서 얼마 살아가지고 네, 네. 장기보유 특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요 차이밖에 없는데 네. 재개발은 조합원의 어떤 형태에서 조합원이었는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집이 뭐 다가구였는지 다세대였는지 맞습니다. 뭐 상가였는지 나대지였는지 예.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네. 세액 계산이 다 달라져 버린다. 이렇게 자, 알고 계셔야 그리고 되겠습니다. 예. 거래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도세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세금 리스크가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앞서 이야기한 이 두 부분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샀을 때 이제 관리처분제를 사가지고 예, 관리처분 전에 팔았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상태에서 사고 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처분 전에 사가지고 만약에 관리처분 후에 팔아버리면 부동산을 사서 입주권을 받는 형태가 돼요. 예, 또 한 가지는 자 관리처분 후에 사가지고 준공에 팔아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입주권을 사가지고 예. 부동산을 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보유기간 계산이 다 달라져요. 음흠. 그러니까 입주권 상태에서 2년 넘었냐 안 넘었냐를 따지다가 예. 그러면 입주권 상태에서 2년 넘었어요. 네. 그러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네. 근데 준공이 딱 떨어지는 순간
보유기한 기산이 다시 해야 돼요. 아, 그때부터는 리셋이 되는 앞에 카드 통산이 안 돼. 예. 리셋돼 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공 떨어지고 이제 보유기한이 1년 미만이면은 이때 또 단기세율 적용돼 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세금 계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종전주택 소유자 기존 조합원인 경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예. 예, 후자의 네. 경우에는 뭐 그 앞까지 다 통산을 하지만 맞습니다. 중간에 들어간 경우는 이제 네. 새로 리셋이 된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준공일 사이를 우리는 흔히 함정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 빠지면 안 된다 하니까 이때 파는 경우, 이때 사는 경우는 예. 세법상으로 최악의 경우를 만납니다. 이게 반드시 이거는 전문가인 세무 상담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취득 시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권리가 부동산인지 네. 뭐 입주권 형태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다라고 네, 정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게 또 양도 취득 거래 시에 신경 쓰는 건 또 1주택자 비과세 부분이긴 할 텐데 네, 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제 이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가 네. 기대와 다르게 세금을 좀 내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시는 좀 안타까운 실패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세법에서 모순이 뭐냐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는 순간 입주권을 변해버리니까 예.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을 못 받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합가를 해. 예. 합가를 하는데 주택 상태에서 합가를 했을 때는 비과세를 받아요. 근데 관리처분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는 입주권을 갖고 있고 예. 아버지는 주택을 갖고 있어. 그때 합가를 하면은 내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 효자를 하려면 합가 시기를 잘 선택을 하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네. 아니 왜 주택인 상태에서 합가하면 비과세가 되고 관쳐놨다고 해서 합가해서 비과세를 안 해주는 거는 아하, 네.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장기임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임대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렇죠. 관처가 나는 순간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아, 이게 다주택자 중과세를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 다주택 중과세 자체가 아니라 비과세에서 안 해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과 입주권은 어떻게 보면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예. 똑같이 취급을 해주면 되는데 권리로 변했다 해가지고 예, 특례 적용 자체를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네. 예,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여기 이제 효도도 때가 있다. 세금 문제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이거 심지어는 결혼도 때가 있어요. 결혼도. 아, 그래요. 남자가 집을 갖고 있고 여자가 네. 집을 갖고 있으면 다 둘 중에 하나 10년 안에 팔면 해주거든요. 근데 남자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아내가 입주권을 갖고 있어요. 아. 결혼한 시기에 관처가 나버렸다는 거죠. 네네네. 이때 합가를 하면은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혼도 시기를 잘 맡아서 예, 해야만 비과세 받는 이런 네. 좀 예, 모순이 발생합니다. 저는 뭐 네. 이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건 입주권이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네. 자,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종전 주택에 대한 감정 평가액 그리고 분양가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이 차액에 대해서 공사비 분담금 이런 것도 좀 네, 내야 네, 된다는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야기도 짧게 좀 해볼 텐데 네. 이거 진짜 말 그대로 공사비 차원 아닌가 네. 내라고 하니까 내는 돈이고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세금과 연결이 된 부분. 연결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분담금 낸 것은 필요금비로 털어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담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制도로 보도록 돼 있어요. 예.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보유기간 계산을 해주는데 나중에 비과세 규정을 판정할 때는 예. 준공일로부터 판정을 해요. 세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내가 추가 분담금을 냈는데 중요한 거는 부수 토지가 증가를 했으면 비과세 규정을 판정할 때 준공일로부터 2년을 갖고 있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대신 부수 토지 증가는 안 했다. 네. 그럴 때는 세율 자체 적용할 때는 단기 보유를 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요걸 다 같이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네, 복잡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전문가 검토를 좀 받으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주셨고요. 네, 네. 자, 앞서 이야기 쭉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건 이 네. 형태가 변화한 그 시점, 네. 관리 처분 이후, 준공일 이전 이 네. 형태가 입주권 형태일 때의 양도, 취득, 거래 자체를 좀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가고 계신 분들이 예. 당해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만약에 파는 시기를 선택하신다면은 관처일 전에 파시거나 네. 준공일 후에 팔아야 된다.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관처일 전에 사거나 예. 그다음에 만약에 관처일 이후에 샀다면 네. 준공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걸 아시고 세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네. 특히 여기서 단기 세율 적용받는 분이 꽤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관처 나고 집을 예. 살던 집을 샀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을 샀다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 떨어지고 팔았는데 그게 준공일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해서 1년 미만이니까 세율이 70%짜리 적용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 폭탄 맞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대신 이제 내가 1주택자가 부동산을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네. 그때는 오히려
관처가 난 입주권을 사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런가요? 주택을 사시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일시적 네, 주택은 네. 유예기간이 없어요. 네. 근데 입주권을 사면은 3년 안에 팔아도 되고 어허. 3년 안에 못 팔면 네. 준공 떨어졌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 가서 1년만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로 인정을 해서 네. 양도 기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흠. 결국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8년까지도 늘어납니다. 오. 그래서 입주권을 사는 것이 네. 내 주택을 양도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준공 이후에 네. 입주를 하고 나서 그 신축 아파트를 바로 파는 경우 이거는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종전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준공 떨어지자마자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입주할 때 입주 전에 파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때도 입주권 양도가 돼버리니까 예. 그러면 장독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 떨어지고 단기 팔아도 거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계산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입주권을 사신 분들은 준공 떨어지면 바로 팔아버리면 단기 양도가 돼서 세율이 중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상담 받으시고 세액 계산 해보시고 파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오늘 쭉 짚어봤는데 사실 네. 방송 시작되기 전에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사업을 좀 시작하기 전이었던가 네, 이제 네. 거래가 안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네. 이미 모든 게 벌어진 뒤에 보신 분들이 지금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 네. 결국 절세 포인트 어떤 것들이 될지 총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권리가 변환돼 버리면은 단기보유 특별공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대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12억 이하는 예. 관처가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1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처일 전에 팔으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세부담 비교를 반드시 해보시고 특히 비과세 적용 대상자들은 비과세 여부를 꼭 사전에 판단하신 다음에 처분 시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 이제 또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케이스마다 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이나 양도 차익도 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옆집에서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주변에서 따라서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실행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님한테 꼭 판단 받으셔야 예. 됩니다. 자, 네. 복잡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세금 개념 정립의 시간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